보험에 대해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드리는 보상튜브의 손해사 형사 김사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젯밤 발생하였던 공유 킥보드 사망사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운전자가 젊은 청년이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무겁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근본사고로 사망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사고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2020년 4월 12일 0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로 4차로에서 비가 오던 중 무면허로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혔고,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러면 본 사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유 킥보드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래 킥보드 업체는 상당수 생겨났으며 근본 사고에 사용된 킥보드는 라임 킥보드입니다. 라임 킥보드는 세계적인 킥보드 대여 회사로 관광지 일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와 강남, 부산의 수영구, 남구, 해운대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연 라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수많은 킥보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 공유 킥보드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킥보드의 경우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킥보드 이용자들이 대여 킥보드를 사용할 때 킥보드 이용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헬멧을 잘 착용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허에 대한 정상적인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히 면허를 득해서 운행하여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미 상당수의 이용객이 무면허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사건 분석에 앞서 손해사정사 이전에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이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킥보드와 유사한 탈 것인 자전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현재 자전거의 경우 모든 국제 경기가 헬멧 착용을 의무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003년 3월 총망받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총망받던 선수인 안들레이 키블레프가 자전거 경기인 파리 니스 대회에서 저속으로 달리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속임에도 불구하고 낙차를 하였는데 헬멧을 쓰지 않아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제사이클연맹인 UCI는 자전거 대회에 헬멧을 의무 착용하라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자전거 대회 선수들이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들사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헬멧 착용화가 의무화가 돼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헬멧 착용화가 완전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의 경우에는 자전거와 유사한 탈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다 훨씬 더 헬멧이 필요한 탈 것입니다. 자전거는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측방으로 넘어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킥보드의 경우에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방이나 후방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우리의 두뇌는 후두부에 연수 같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후두부 골절의 경우에는 사망과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킥보드가 자전거보다 훨씬 헬멧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편익 목적에서 더 사람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자전거가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으로 제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분류되는 킥보드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킥보드를 탈 때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면 배상 책임 및 보험에 대한 분석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측 자동차가 가입해둔 보험과 킥보드 사용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상해보험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측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자동차와 이륜차 간의 사고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사를 검토하기 전에 이 사안은 자동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사고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고 당사자 킥보드는 이륜차를 이용해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간인데다 빗길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함에 있어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킥보드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데 큰 인과관계로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들을 유추해 보건대 가해자 운전자에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정상주행 중에 정상차로로 운행하던 중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있어서도 이륜차가 무단횡단한 사고이기 때문에 100%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배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보험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킥보드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상해보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전에 제가 킥보드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 위에 링크를 참조하셔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손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킥보드 사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책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면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이렇게 일회성의 사용인 경우에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대법원 판례로 소개되었던 내용은 킥보드 운전자가 킥보드를 소유하여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고요. 보험건과 같이 대여하여 일회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회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에 빗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난 사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서 제대로 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은 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면허도 없고 도로교통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킥보드를 쉽게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사건으로 인해서 킥보드가 단순히 놀이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누구보다 반대할 것입니다. 킥보드 자체가 매우 위험한 탈 것입니다. 저는 근본 사안이 이렇게 위험한 탈 것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게 만든 대여업체 그리고 그렇게 사업하게 내버려둔 담당 공무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킥보드 업체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탈 것이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면허도 헬멧도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근본을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도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필요한 제지와 법적인 통제 방향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보상튜브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보험사고에 대한 제보를 주시면 저희 보상튜브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한 권리를 찾을 그날까지 저희 보상튜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